안녕하세요. 참상위안보사 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장 위안보 강론에서 치매 위안보 파트의 다른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비닐로 된 식탁보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한다. 2번.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한다. 3번.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4번.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5번.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대상자에게는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한다. 하나, 둘, 셋.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네, 비닐로 된 식탁보를 깔아주라고 그랬죠.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거나 흘릴 경우를 대비해서. 네, 정답은 1번이요. 자, 이게 이제 치매 대상 일상생활 지원 식사도기 내용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씁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네, 섞거나 흘릴 수 있겠죠. 사례가 묽은 거에 자주 걸리면 걸쭉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식사도 이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또 문제된 거잖아요.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비닐로 된 식탁보는 식탁용 매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1번이 잘못된 거예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힙니다. 물을 흘릴 경우에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쓰세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주세요. 가짓수를 여러 개 넣으면 혼란이 온다고 그랬죠?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배설하도록 한다. 2번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낮 시간에 활동이 많으므로 기저귀를 채워둔다. 4번 단추나 벨트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5번 낮에는 2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킨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2번이죠. 네, 그럼 정해진 시간에 배설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배설 시간이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용변을 보시면 언제든지 기저귀를 네, 교환해 줄 수 있게끔 또 배설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그다음 낮 시간에 활동이 많으므로 기저귀를 채워둔다. 아니죠. 기저귀에 차는 수치감이라든지 실금 사실을 게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는 되도록이면 착용하지 않지만 밤에 혹시 수면 때문이라고 그러면 밤에 착용하는 걸 하는 거고요. 단추나 벨트가 있으면 네, 이거 속도 안 맞아서 바지 단추 벨트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용변 실수하시겠죠. 낮엔 4시간, 밤엔 2시간.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밤에 주무셔야 되니까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합니다. 네. 자, 여기 부분도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요 두 부분을 위해서 봤고요. 네, 대소변을 잘 가르셨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만약에 실금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말해줘라.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설명하셔라. 네, 언어의 비언어를 같이 합쳐서 쓰라는 거죠. 치매가 진행이 되시면 언어가 잘 안 돼요. 뒤처리, 단어 뜻을 모르면 뒤처리하는 동작을 시범 보이는 비언어를 같이 쓰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 2번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목욕을 해서 거부감을 줄인다. 3번 목욕 준비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4번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치게 한다. 5번 운동실조증이 있는 경우 욕조보다는 샤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5번이죠.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운동실조는 어떤 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뇌졸중에서 하셨죠. 운동실조가 뭐냐면 뇌졸중에서 손해에 뇌졸중이 왔거나 또 이제 편마비가 마비 쪽에 오셔서 마비된 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은 똑바로 걸어가신다고 그러고 제대로 간다고 하지만 비틀비틀 꼭 넘어질 것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쓰러질 것 같이 걸을 때를 운동실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균형을 잡을 수 없는 분이네요. 이분이 샤워를 하시면 서 계시는 거잖아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조에서 목욕을 하시든지 목욕의지 앉히시든지 아니면 지지대를 설치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목욕을 하셔야 안전하다는 거죠. 정답은 네, 5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요. 4번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한다. 2번 의치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한다. 3번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4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전에 차를 마시도록 해준다. 네, 5번 칫솔모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한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4번이죠. 잘못된 거였으니까. 그럼 4번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식전에 차를 마시도록 한다. 네, 구강위생 돕기니까. 식후가 되죠, 식후. 치아가 없는 분은 차를 마셔도 돼요. 물이나 이렇게 마셔서 네, 어차피 치아가 없으니까 입을 헹궈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후로 바꿔주셔야 정답인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자기 옷이 아니라고 입기를 거부하면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1번 머뭇거리지 말고 강제로 입힌다. 2번 상의와 하의가 통으로 된 옷을 입힌다. 3번 옷에 구김이 많은 옷을 선택한다. 4번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5번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여기죠? 네, 라벨에 뭘 써둬요? 이름을 써둔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언어가 없어지죠. 네, 언어가 없어지는데 말보다 글을 읽는 능력이 조금 늦게 사라져요. 그래서 늘 보셨던 본인의 이름이고 또 이제 그 글자라고 하면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직은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써두시면 아니라고 했다가도 이름을 보고 내 거 맞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치매 대상자 일상생 옷 입기는 요거 말고도 좀 보실 게 있어서 네, 특강의 본문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자, 기본 원칙에 보시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색깔이 우러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합니다. 뭐에 혼란을 주냐는 거죠? 현실과 가상. 옷 속에 있는 무늬가 가상인데 실제 무늬다라고 생각해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장식이 없고 요란하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맨 위에 속옷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옷 입는 것을 거부했어요. 다투지 말고 기다렸다가 시도하시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도록 합니다. 앞뒤를 구분해서 입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를 드립니다.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문제 푸셨던 라벨에 뭘 써둔다고요? 어르신의 이름을 써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이 잘못된 것은 1번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2번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할 수 있다는 것에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네, 4번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보다 다독거리거나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5번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5번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벌과 보상.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네, 벌을 쓴다, 보상을 쓴다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네, 우리가 치매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거기에서 요 이야기가 나오죠. 적절한 벌과 보상으로 행동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특강에서 하셨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 네. 여기 보시면,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 여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주의환기법이죠.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든지,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세요. 이건 다 주의환기법. 이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심하면 방에 가두고 불을 끈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고 집안을 어둡게 한다. 3번 치매 대상자가 능력 이상의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네, 4번 창문이나 기타 출입구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네, 5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 배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5번이죠. 네.
심하면 방에 가둔다? 네, 가두면 안 돼요. 그렇죠? 불을 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네, 이거 안 돼, X예요. 그러면 2번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크게 틀어놓으면 포위됐다 생각해서 나갈 수 있고요. 어둡게도 무서워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럼 3번은요. 여기가 잘못된 거죠? 능력 이상. 네, 능력 이상이 복잡한 건 이분들 잘 못해요. 복잡은 없어요. 전부 다 단순. 창문이나 기체 출입구에는 항상 열어놓는다. 열어놓으면 나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회도 집안의 배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갔을 때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네, 혼자서 나가시게끔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의심, 망상, 환각 상태를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 2번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한다. 네, 3번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과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4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이죠. 네. 자, 얘가 왜 잘못됐을까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는 순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치매가 아닌 우리도 아니라고 부정하면 다투는 거거든요. 네,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인정해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뭐뭐인 척 하세요. 인정해주세요. 예시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게 죽은 네 아버지가 춥다고 무덤에서 알몸을 이어서 옷 갖고 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알몸으로 춥다고 옷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네,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띠. 네. KBS 공영방송. 네.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순간 다툼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이분들은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감정 상태에만 반응한다. 2번 치매 대상자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3번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4번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게 한다. 5번 이상 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이나 일을 시키게 해서 자극을 준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1번이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자, 2번에 보시면 치매 대상자 모두에게 나타난 증상이다. 아니요,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나올 거고요.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는 의도에서 나온다?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일종의 그냥 치매의 한 가지의 반응의 증상이라는 거죠.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도 막 행동을 화를 낼 때 우리가 더 위협적으로 느끼면 행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이나 일을 시켜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 자극을 주시거나 하면은 파괴적 행동이 더 심해지시겠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석양 증후군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한다. 2번 해가 질 무렵 수면을 취하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4번 해가 질 무렵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5번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하나, 둘, 셋. 네, 4번이죠. 네. 우리가 석양증후군이에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는 해질녘이에요. 하나는 네, 불안한 행동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방을 굴러다닌다든지 침대를 위에 또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하신다든지 옷을 막 벗고 돌아다니신다든지 이런 게 다 불안한 행동의 장애였잖아요. 그래서 1번에 조용한 시간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해요. 해가 질 무렵 수면 취하게 한다. 쉽지 않을걸요. 네, 해가 질 무렵. 요즘 같을 때는 언제 정신이야 해질녘에 벌써. 네, 안 되죠 이게. 조명을 어둡게 해서 밝게 해야죠. 여기는 어두우면 해질녘쯤 돼서 더 무서워하시는 거니까. 증상을 보면 즉시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신체적 제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하시면 안 돼요. 학대로 넘어가실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이게 우리가 본 특강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해질녘이 되면 더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이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행동장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변화가 생기고 나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래요? 해질녘에는 불안해하니까 무조건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대상자 밖으로 내려가 산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TV는 켜놓고 조명도 밝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공공장소에 가는 것은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해서 사고를 예방한다. 2번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3번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 복용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4번 대상자가 성에 관심이 있음을 인식한다.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4번. 치매가 진행되면요. 성에 관심이 없음을 인식한다. 있음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오해한다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생겨서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타적인 사고가 있는 분들은 네,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옷을 받는다든지 막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안 할 거예요. 배려하기 때문에. 근데 치매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있던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옷도 막 벗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상해요가 아니라 그냥 성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성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라고 해요. 정답인 거예요. 자, 여기죠.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는 관심이 없음을 인식하세요. 부적절한 성적과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관찰하세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인지 바지가 꽉 껴서인지 간지러워서인지 때때로 행동 교정이 필요합니다. 뭘로요? 적절한 벌과 보상을 가지고요. 네,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의 복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네,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에 당황하지 마세요. 입혀주세요.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적 관심을 보이면 네, 공공장소 출입을 삼가시고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까지 우리 친애한 씨는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 13번이에요.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의 기본 원칙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한다. 4번 문제 행동 시 왜 그랬냐고 묻는다. 5번 과거를 회상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이죠. 네.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면 대화할 수 없어요. 낯설기 때문에. 그 새로운이 아니라 익숙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네,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문제 행동 시 왜 그러냐? 왜 안 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왜라는 이 단어는 이유를 생각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하셔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하면 유도할수록 단어부터 상황부터 감정부터가 다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네, 2번 사과 드실래요? 귤 드실래요? 3번 오늘 찾아오신 아드님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4번 거실에는 가셔도 되는데 다른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5번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식사하러 같이 가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이죠. 네. 자, 1번은요. 어디가 아프세요? 네. 신체 부위를 짚어가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물으셔야 정답이죠. 2번은요. 사과 드실래요? 귤 드실래요? 네, 둘 중에 하나 네, 선택하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르신의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주세요. 그게 이거죠. 둘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이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왜 또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하셨네요. 안 되죠. 그럼 4번은요. 가셔도 되는데 긍정, 안 돼요는 부정. 네, 부정은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긍정으로만 안 되는 것까지 하지 마셔라.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부분에 네, 살짝 소심해지거나 속상해 하실 수 있으니까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화장실 다녀오신 후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식사하러 같이 가요. 볼게요. 다녀오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식사하러 같이 가요. 3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달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 아까 네, 어디 아프세요가 아니라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짚어가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해 설명하세요. 왜라는 이유 안 해요. 생각해서 답을 하셔야 되니까 네, 아니로 답할 수 있게. 대명사 안 써요. 저거 거기 명사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m 이내에서 말하세요. 현실 알려주시면 행위 앞에 시간을 넣어주세요. 유해영어나 외래어는 쓰지 않아요.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네, 우리가 의사소통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2번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3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4번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5번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이죠. 네.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말기 혹시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거? 네. 무언증. 말이 없어져요.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해요. 네. 그래서 1번이죠. 그럼 명칭 실어증은 어디세요? 그렇죠. 여기는 중기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대화 중에 자꾸 말이 끊겨요. 여기도 중기예요. 주제가 자꾸 바뀐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예, 여기는 초기고요. 네. 자, 여기는 초기. 초. 네, 여기는 중. 3번도 중. 네. 두 개는 중. 2, 3번은 중. 4, 5번은 초. 1번은 말기. 자, 문제를 알아야, 단계별 문제를 알아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초기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네. 왜냐면 초기는 이렇게 특별한 게 없고, 그게 중기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고, 아까도 보셨듯이 문제는 중기 아닌 말기에서 특징적인 걸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중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좀 전에 하셨죠. 명칭 실어증. 그래서 단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제가 자꾸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명칭 실어증, 단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그들 그것의 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세요. 명사를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물건에 뭘 붙여줘요?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이게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말기는 아까 했죠. 말이 없어져야 뭔지 듣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던데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시고 대화가 끝났으면 또 오타나네요. 대화가 끝난 뒤에는 마무리 인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 가정하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이게 문제를 알아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의사소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 대한 인지자극 훈련 방법 중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2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3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4번 이름 맞추기, 5번 특정 글자 고르기. 정답은 하나, 둘, 셋. 여기죠? 네, 특정 글자 고르기.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 자꾸 나요. 그래서 단계가 3단계잖아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한 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초기 치매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치매 대상자가 있고. 네.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는 특정 글자 고르기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내 건강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이렇게 특정 글자 고르기까지 4개는 외워두세요고요. 그럼 경증은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물건 보며 가고 해석하기, 똑같이 그림 그리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7개. 오, 네, 생각 안 난다고요? 괜찮아요. 다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 읽은 거예요. 여러분 11개는 외워두세요 라고 했던 거. 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 4개, 그 다음 경증 대상자가 하는 거 7개.
그쵸? 근데 이제 중증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11개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중증일 거니까. 근데 제목에 똑같이 그리기에 요런 모양으로 하는 건 경증이고요. 요런 모양으로 하는 건 중증입니다도 같이 알아두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치매왕국 기술의 문제도 이렇게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